네, 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1교포 3세죠. 일본의 2위 부호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들어보신 바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손 회장의 공식 방안은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AI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정희 회장,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경영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네. 조금 뒤에 자세히 그가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겠지만은 시작은 사업가였었습니다. 네. 근데 인터넷 버블을 통해서 부도 축적했다가 파산도 했다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큰 손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손이요? 오히려 네. 비전 펀드라는 큰 펀드를 세운 뒤에 그 돈을 가지고 IT 기업에서 알짜 기업들을 산 다음에 되파는 네.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쿠팡이죠. 쿠팡에 진짜 물밀듯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로 끝냅니다. 20조 원이 넘는 차액을 남기고 쿠팡의 모든 지분을 팔고 떠났고 이 밖에도 엔비디아도 투자해서 돈을 벌고요. 네. 또 우버라는 이제 서비스 아시죠? 거기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큰 손이군요. 지금은 진짜로 투자를 잘하는. 그럼요. 지금은 네. 오픈 AI한테 손을 맞아요. 잡고 네. 미국의 1,000억 달러짜리의 스타게이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당연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네. 스타게이트라고 미국의 이제 AI 인프라를 까는데 1,0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픈 AI도 와야 되겠고요. 전력 인프라 기업도 와야 되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AI 강국을 꿈꾸고 있고 네. AI 에너지 고속도로를 당장 내년부터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AI의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좀 심중한 또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보니까요. 샘 올트만 오픈 AI CEO도 만났었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만났고요. 미국 가서는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AI 관련된 약간 거물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과제가 경제 성장이죠. 이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그 첫 번째 산업이 AI 관련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손정희 회장을 만나는 것인데 이 AI 관련 산업,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인공지능이라는 회사들이 많고 그 회사들이 많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장을 보면 협력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네. 이제 최전방에서 인공지능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이제 구글이나 오픈 AI가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회사의 설계를 통해서 제품, 반도체를 완성시키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다 협력을 하고 또한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회사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자금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 자체가 이런 투자은행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회사의 규모를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일단 이런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국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또한 펼칠 수가 있고 또한 이런 AI 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기업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국경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손정희 회장은 거기에 투자를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 과연 우리 기업들과는 어떤 또 협력을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손정희 회장은 지난 2월에 보니까 이재용 회장 만나러 한번 왔었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이었나요? 그 미국에서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총수들이 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걸 주선한 인물이 손정희 회장이죠. 네, 손정희 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CEO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젠슨 왕이라든가 이재용 회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물론 네. 최초의 시작 자체는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과 비즈니스를 했지만 네. 이후 일본 야후를 인수할 때부터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본인이 M&A를 하면서 그 가치를 올려놓고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정희 회장, 이 소프트뱅크가 꽂힌 데가 바로 AI였고 네. 그래서 AI의 첫 손에 엔비디아로 갔다가 이제는 오픈 AI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요. 최근에 그 네. 엔비디아 주식 다 팔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AI 뭐 거품론 아니냐 여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한 주도 팔고 싶지 싶진 않았다 않았는데 이렇게 팔았다. 말했네요. 그럼 그 돈은 뭐 했냐잖아요. 그걸로 네. 오픈 AI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 그런데 엔비디아를 판 돈으로 네. 주식을 판 돈으로 오픈 AI라는 걸 잘 보시면 네.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앞으로 AI 산업은 이 생성형 AI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필요하고 또 SK의 최태원 회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반도체도 필요하고 GPU도 필요하고 TPU도 필요하고 전력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엮는 일종의 중매쟁이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의 비즈니스를 최대한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오픈 AI도 최대한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의 AI 관련 기업들도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필수 필요하네요. 불가결 하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우리 반도체만으로는 홀로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역할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셔도 손정희 회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좀 각별해 좀 특별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좀 친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1교포 3세인데 판자촌에서 처음엔 태어났다고 해요. 손정희 회장이. 그러면서 좀 힘들게 살다가 1981년에 아마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 부호 2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일단 손정희 회장이 대단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태어날 때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가세가 이제 좋아져서 네.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해서 이걸 살려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뒀죠. 네. 근데 본격적으로 1981년도에 일본에 건너가 소프트뱅크를 설립을 하는데 이때는 IT 기업이었네요. 예, 이때는 이제 이 기업이 뭐냐면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게 IT 기업의 투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손정희 회장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경영 스타일이 상당히 결정이 빠르고 아하. 본인이 이제 결정을 빠르게 하는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것이 뭐냐면 당시에 일본의 문화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위험성을 최대한 적게 하고 기업의 결정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일본의 고도 성장에 이제 밑바탕이 됐다 이런 신중한 문화가.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손정희 회장은 이게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빨리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산업이란 게 이제 컴퓨터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손정희 회장의 결단력이 일본의 이제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벌 스타일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이 1970년대에 삼성전자를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도 이제 최고 경영자의 과감한 결단력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